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걸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가볍게 걸었던 것도 이제는 발걸음이 느려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 같아 혹시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이라서 그냥 받아들이고 천천히 살아야 하나 고민되시나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힘을 되찾고 몸의 움직임을 회복하며 에너지를 높이는 건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큰 돈을 들이거나 갑자기 모든 걸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쉽고 강력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를 차근차근 쌓아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가지 팁은 일상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팁들은 매일의 루틴을 새롭게 하고 에너지와 활력을 더해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으신 분, 유연성을 높이고 싶으신 분, 혹은 단순히 하루하루 더 활기차게 보내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팁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앞으로의 삶에서 저에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이 영상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이를 혹시 기대와 달랐다면 0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숙면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의 열쇠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잠입니다. 잠의 질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은 단순한 쉼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한 힘이 됩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 유지의 기둥입니다. 혹시 요즘 잠들기 어렵거나 한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숙면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숙면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받쳐주는 든든한 축이 되어줍니다. 잠이 드는 순간 우리의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상처를 스스로 회복하며 면역체계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쌓인 힘은 다음 날을 살아갈 에너지가 됩니다. 잠은 우리의 기억력을 선명하게 하고 사고력을 맑게 해주며 하루의 기분마저도 안정시켜줍니다. 그러나 제대로 쉬지 못하면 작은 것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자주 깜빡깜빡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머릿속이 뿌연 안개처럼 멍한 느낌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몸의 배터리가 금세 방전되는 듯한 기분이 들면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일상도 어느새 큰 짐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잠 부족은 스트레스를 키워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어나면서 삶이 더 버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과 마음의 변화로 인해 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스트레스나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잠이 방해받기 쉽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수면 장애는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새 우리의 기운과 인내심, 그리고 행복감까지 천천히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이 밤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숙면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로도 평화롭고 회복력 있는 잠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몸소 느꼈습니다. 숙면을 되찾기 위해 큰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잠을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면 삶의 활력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실을 조금 더 포근하게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전등 불빛을 낮추고 은은한 촛불 하나를 켜두거나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심호흡을 천천히 하며 하루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준비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차분해져 편안한 숙면을 맞이할 준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같은 전자기기를 잠시 꺼두세요.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몸은 잠들기 전 충분한 이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깊은 잠에 들 수 있으니까요. 잠은 단순히 피곤함을 풀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돌보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매일 밤 충분히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활력과 생동감을 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건강을 위해 오늘 밤부터라도 숙면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세요.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둘째, 움직임이 줄어드는 생활의 위험성. 혹시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멈춰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 놀랄 만큼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앉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자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도 식사 시간에도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의자나 소파가 마치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최고의 안식처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몸을 쉬게 하려는 본능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편안함 뒤에는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장은 별 문제 없는 듯 보여도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은 우리 몸에 분명한 해를 끼칩니다. 몸이 금세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서서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우리가 지키고 싶은 독립성마저 위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서는 일이나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조차 힘겨워진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독립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앉아있는 생활은 단순히 근육이 뻐근하고 관절이 굳는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전체에 천천히 스며드는 위험으로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지만 결국 몸 곳곳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다리 쪽으로 흐르는 혈액이 식으면서 심장은 그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은 점차 약해지고 몸의 유연성마저 잃게 되어 결국에는 기본적인 동작조차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가 아니라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현실이며 오래 앉아있을수록 심혈관 건강과 이동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의 힘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은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으로 가는 문을 열어두게 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지면 살이 쉽게 붙고 한 번 붙은 살은 좀처럼 빠지지 않아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시작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각종 질환이 꼬리를 물고 따라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랜 시간 움직임이 적으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뇌의 화학작용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겨 머리가 멍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결국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더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 모두에 서서히 스며드는 움직임 부족의 위험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피해는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점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행동이 내일이나 다음 주에 바로 티가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영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언젠가는 당신의 몸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고 만성 통증이 찾아오며 사소한 움직임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은 단순히 특정 질병을 피하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립성과 자유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주방까지 걸어가는 일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상상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으신가요? 물론 생각하기도 싫은 현실이지만 규칙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향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헬스장에 몇 시간씩 갇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걸음씩 하루하루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매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TV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마트나 시장에 갈 때 일부러 조금 더 멀리 주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당장은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결국에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잘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을 튼튼히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삶의 활력을 이어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목표는 거창한 운동 루틴이 아니라 하루 중 어느 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1분이 쌓여서 에너지를 북돋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어 당신을 더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줄 테니까요. 물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편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 앉아있는 문화를 당연시하다 보니 앉아서 쉬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 움직임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그 순간이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편안함이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는 선택을 할 때마다 사실상 당신은 미래의 자유와 독립성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젠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결단을 내려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세요. 그리고 몸을 움직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활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의 대가는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몸을 움직이는 삶을 선택하세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국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
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햇빛의 힘을 삶에 불어넣기. 햇살은 단순히 피부를 덮어주는 따스한 빛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생명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비타민 D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비타민 D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지만 사실 뼈와 근육 면역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해지면 뼈가 약해지거나 근육통, 관절 통증, 심지어 낙상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는 분들에게는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햇빛인데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실내에만 머무는 동안 우리의 몸은 이 중요한 활력의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을 받는 일은 결코 거창하거나 많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정적인 생활로 바뀌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보세요. 단 1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 햇빛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 몇 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햇빛은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기분까지도 한층 밝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숙면을 돕고 활력과 맑은 정신을 선물합니다. 매일같이 자연의 빛을 받는 일은 몸에 부드럽게 재부칭 버튼을 눌러주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몇 시간씩 햇볕 아래 누워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마당이나 베란다에 앉아 바람을 쐬면서 햇살을 맞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웰빙을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짧은 순간의 햇빛이 몸과 마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머릿속을 맑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 햇빛을 못 쬐다가 잠깐 밖에 나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 기분이 놀랄 만큼 좋아지는 것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마치 햇살의 따뜻함이 몸속까지 스며들어 뻐근했던 근육과 마음까지도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물론 피부 보호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햇빛이 주는 건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햇살이 주는 자연의 에너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그 에너지를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면서 혹은 베란다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순간들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자연과 연결해주고 우리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햇빛을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뼈가 튼튼해질 뿐 아니라 정서적 회복력까지 높아집니다. 햇볕을 받으며 잠깐이라도 스스로에게 집중해보세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몸이 더 활기차지고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세상사가 아무리 버겁게 느껴질 때라도 잠시 밖으로 나와
햇살을 쬐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스스로도 놀라실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햇빛의 따스한 손길을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보세요. 매일의 이 작은 순간들이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다리 운동 간단하게 시작하기.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게 다리가 쉽게 지치거나 무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몸의 변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한때 힘과 활력의 상징이었던 다리가 어느 순간 우리를 배신하듯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던 걷기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큰일처럼 느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근육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짐처럼 여기게 되고 결국에는 몸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다리는 결코 우리를 짐처럼 만들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몸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60대, 70대, 80대라고 해서 근력을 키우는 것이 늦은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거창한 헬스장 등록이나 숨이 턱 막히는 고강도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단 하루라도 몸을 움직이겠다는 작은 다짐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움직임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근육을 돌보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어느새 유연성과 힘이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겠지요. 하지만 변화의 문이 닫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몸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몸을 혹사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몸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여서 몸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놀라실 거예요. 힘든 근력 운동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리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연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튼튼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깨어나며 힘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도전하고 싶다면 탄력 밴드를 이용해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무리 없이 하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단순히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지켜줍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낙상의 위험도 줄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며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쥐는 기분이 듭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작은 노력들이 얼마나 값진 선물이 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다리를 위한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그 몇 분이 몸을 더 편안하게 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며 일상을 한층 더 자유롭고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통증이나 무거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다리 근육을 돌보고 아껴주세요. TV를 보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혹은 다리 들기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에는 더 튼튼하고 더 독립적이며 무엇보다도 활기찬 삶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다섯째, 요가 또는 태극권 연습하기.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삶에는 경험과 지혜가 자연스레 쌓여갑니다. 하지만 그만큼 몸의 이곳저곳에서 느껴지는 변화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지요.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동작들이
이제는 사소한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 가뿐히 일어서던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일마저 힘겹게 다가오고 예전처럼 잘 움직이던 관절은 뻣뻣해지고 근육은 쉽게 굳어버립니다. 몸이 보내는 이 신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져서 마치 내가 타고난 몸의 통제권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듯한 두려움을 안겨주곤 합니다. 그렇게 몸이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을 때면 우리는 자연스레 자신감을 잃고 하루하루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몸이 변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요가와 태극권입니다. 요가와 태극권은 단 몇 분의 시간만으로도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고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되찾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나이나 체력 유연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굳었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50대든 70대든 심지어 90대 어르신들도 내 몸에 맞게, 내 호흡에 맞게 천천히 동작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운동들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요가와 태극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요가는 단순히 근력과 유연성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심장을 다독여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태극권은 마치 바람결에 춤추듯 부드럽고 유려한 동작을 통해 몸과 자연이 하나 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 동작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며 스트레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극권을 하고 나면 마치 몸과 마음이 모두 정리되고 정화된 듯한 기분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요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돌봅니다. 몸을 억지로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며 내 호흡에 맞춰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몸이 덜 유연하다고 망설이지만 사실 요가의 아름다움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부터 천천히 성장해가는 데 있습니다. 가끔은 그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내 몸을 가만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듯한 편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요가와 태극권을 매일의 루틴 속에 조금씩 스며들게 하면 어느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몸이 아픈 것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낙상 위험을 줄이고 균형 감각을 키우며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자신감과 독립심을 되찾는 기회가 됩니다. 단 몇 분만이라도 하루하루 작은 노력이 쌓이면 결국에는 내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요가와 태극권의 좋은 점은 장소나 시간, 장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거실의 작은 공간 창가, 한쪽 아니면 동네 공원의 평상에서도 충분히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느린 호흡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이라도 요가 매트 위에 앉아 몸을 풀고 호흡을 고르고 내 안의 긴장을 내려놓아 보세요. 이처럼 작고 단순한 움직임이 주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늦었다는 법은 없습니다. 요가와 태극권은 그 어느 때라도 내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고 치유하며 평화를 찾아주는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운동이 주는 깊이는 더욱 커지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잠시라도 내 몸과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요가와 태극권이 이끄는 길을 따라 더 건강하고 평온한 나를 만나보세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단단한 축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가와 태극권을 일상에 통합함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한 신체 개선을 넘어 우리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주며 몸과의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든 오랜만에 다시 도전해보려는 분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점을 배우셨나요? 요가나 태극권의 어떤 부분을 가장 기대하며 일상에 적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느끼신 점과 앞으로 직접 실천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를 함께 나누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처럼 생기있고 환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지만 값비싼 시술이나 제품에 의존하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피부를 젊고 활기차게 가꾸어줄 8가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뷰티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루틴이나 고가의 화장품 수술 없이도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수분 관리부터 얼굴 마사지까지 피부에 생기를 더하는 비결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전하는 핵심은 단순히 젊어 보이는 법이 아닙니다. 이런 뷰티 습관들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과 자신감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돌며 심지어 자세까지도 개선되면서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뷰티 습관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잊지 마세요. 특히 어떤 팁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 수분 섭취. 피부를 젊게 되살리는 가장 간단한 비밀. 수분 섭취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피부의 아름다움은 비싼 화장품이나 고급 에센스가 아닌 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수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듬뿍 바르고 고가의 미백 제품을 사용해도 몸속이 제대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피부는 여전히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며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물을 가득 머금은 포도는 탱탱하고 생기가 넘치지만 물기가 빠져버린 건포도는 쪼글쪼글하고 힘없이 처져 있죠.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수분이 공급되면 맑고 탄력 있는 윤기를 내지만 탈수가 시작되면 주름은 깊어지고 피부는 건조하고 푸석해지며 생기를 잃게 됩니다. 누가 건포도 같은 피부를 원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탈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안색이 칙칙하게 변해 있는 걸 느낄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속상한 일이죠.
물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단순한 일인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최소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그걸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천천히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그 고마움을 반드시 표현할 것입니다. 만약 물맛이 밋밋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약간의 변화를 줘보세요. 레몬 한 조각, 오이 몇 슬라이스 또는 베리류를 넣어주면 훨씬 상쾌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허브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안정시켜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수분 섭취를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수분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수박, 오이, 오렌지, 잎이 채소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는 피부에 신선함을 공급하는 자연의 수분 팩과도 같습니다. 물을 마시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런 음식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며 피부를 안에서부터 맑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끼는 아침 커피 한 잔이나 고된 하루 끝에 와인 한 잔도 문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런 기호식품을 즐기신다면 반드시 그만큼의 물을 더 마셔야 수분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피부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탱탱하고 생기 있는 얼굴, 윤기 나는 피부는 결코 거창한 비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한 잔의 물에서 시작되는 변화일 뿐입니다. 수분은 피부의 생기를 불어넣는 가장 손쉬운 자연 치유법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진 뷰티 루틴입니다. 촉촉하게 관리된 피부와 몸이 줄 수 있는 변화는 단순히 외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매일을 좀 더 가볍고 기분 좋게 살아가게 해주는 삶의 활력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한 잔의 물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확실할 테니까요. 2. 얼굴 마사지. 매일 밤 얼굴에 마법을 거는 시간. 얼굴 마사지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그 효과는 깊고 분명한 아름다움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이 이 소중한 습관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빛나는 얼굴을 위해 값비싼 미용기기나 고급 스파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마법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고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두 손 안에 있습니다. 매일 밤 단 2분 얼굴에 정성을 다해 마사지를 해주는 그 짧은 시간이 피부의 생기를 되돌려주고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선사하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깊은 감각을 남겨줍니다. 매일 저녁 나만의 시간을 통해 얼굴에 조용한 마법을 거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순리적이라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클까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그 영향은 얼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전처럼 피부가 통통하게 반짝이지 않고 점점 칙칙해지며 탄력이 사라지고 결국은 눈가와 입가에 원치 않는 주름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때 얼굴 마사지는 마치 피부에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피부 속 깊이까지 불어넣어줍니다. 순환이 살아나면서 부기도 줄고 얼굴이 한결 가볍고 또렷해지는 걸 몸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내 얼굴을 대하는 일이니
그만큼의 정성과 위생은 기본입니다. 장미씨 오일, 호호바 오일 혹은 평소 즐겨 쓰는 크림을 손끝에 덜어 천으로 살짝 녹여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리듯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내 얼굴에 선을 따라 조각하듯이 부드럽게 들어올리고 탄력을 씹는다는 느낌으로요. 이마는 손가락 끝으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듯 문지르세요.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와 긴장을 지우듯이 부드럽게요. 눈가처럼 민감한 부위는 약지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약한 손가락이라 압력이 세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 딱 맞습니다. 가볍게 두드리듯이 톡톡 두드려주면 눈의 피로가 풀리고 부기도 완화됩니다. 볼과 턱선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얼굴의 윤곽을 살리고 무너진 라인을 다시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목 부분도 잊지 마세요. 사실 나이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마사지를 위한 오일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꺼내보세요. 시원한 오일이 얼굴에 닿는 순간 붓기가 가라앉고 피부가 즉각적으로 팽팽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도 얼굴이 리프팅되고 맑아지는 경험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 마사지를 매일 밤 단 2분만 실천해보세요. 몇 주만 지나도 피부가 단단해지고 밝아지고 화장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윤기가 살아날 겁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보톡스도 고가의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나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 작고 꾸준한 실천이 전부입니다. 얼굴 마사지는 단지 젊어 보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과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내 손끝의 온기가 나 자신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단순히 피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정리하고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접 해보세요. 마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두 손 안에 매일 밤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 파우더 메이크업과의 이별. 피부의 생기를 되찾는 첫걸음. 이제는 정말 깊이 이야기해봐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도 무심코 계속해서 반복하는 화장의 실수, 바로 파우더 기반의 제품을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이해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프레스드 파우더를 기본으로 한 메이크업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땀이 많이 나는 날에는 유분을 잡고 메이크업을 고정해주는 용도로 파우더는 그야말로 필수품처럼 여겨졌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피부가 변해가면서 이 파우더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얼굴을 더 돋보이게 하기보단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파우더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사용하는 여성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표면도 점점 거칠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파우더를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얇은 주름 하나하나 건조한 피부에 각질 숨기고 싶었던 질감들이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우리가 바랐던 매끈하고 균일한 피부 표현은커녕 마치 돋보기를 들이댄 것처럼 모든 결점이 부각되고 말죠. 누구나 이런 결과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피부는 이미 나이로 인해 충분히 도전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더 강조하는 화장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크림 타입의 메이크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크림 블러셔, 크림 하이라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크림 파운데이션까지. 이 제품들은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속에서부터 촉촉하고 빛나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외모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 보며 이게 바로 내 피부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겁고 두꺼운 파운데이션 대신 가볍고 수분감 있는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비비크림이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혹은 가벼운 파운데이션이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윤기를 살려줍니다. 마치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 하면서도 피부는 한결 생기 있어 보입니다. 블러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우더 블러셔는 피부 위에서 뭉치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얼룩덜룩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반면 크림 블러셔는 피부에 녹아들듯 발리며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줍니다. 마치 햇살 아래 산책을 다녀온 듯한 장밋빛 혈색이 얼굴에 감돌게 되죠. 장밋빛이나 살구빛 같은 따뜻한 색조를 선택해보세요. 과하지 않게 조금만 터치해도 얼굴이 금세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하이라이터입니다. 리퀴드 타입의 하이라이터는 과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한 빛을 줍니다. 광대 위, 콧등, 눈썹, 뼈 아래 살짝 발라주면 얼굴에 입체감이 살아나고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번들거림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주는 그 느낌은 필터가 없이도 충분히 빛나는 얼굴을 완성시켜줍니다. 우리가 한때는 잊고 지냈던 피부 속 자연스러운 빛,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 모든 메이크업의 시작은 하나 바로 보습입니다. 메이크업 전에 수분감 있는 프라이머나 크림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수분 없이 메이크업을 시작하면 어떤 제품을 써도 결국 잔주름에 메이크업이 끼이고 피부가 무겁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꺼운 레이어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피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크림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와 함께 움직이는 메이크업입니다. 고정되어 뭉치지 않고 얼굴의 표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흐르며 그날의 기분까지 반영해줍니다.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면 마치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준 듯한 기분이 듭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달라지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까지도 달라집니다. 단지 메이크업을 바꿨을 뿐인데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피부도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메이크업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아름다움을 다시 꺼내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파우더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넷. 눈썹 리프팅의 비밀. 단 몇 분으로 되찾는 생기와 젊고 생기 있어 보이는 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부나 눈과 주름 입술 색 등에 집중하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쉽게 간과하는 얼굴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눈썹입니다. 눈썹은 얼굴의 윤곽과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작고 단순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눈썹의 모양과 밀도 위치는 우리가 얼마나 활기차고 생기 있어 보이는지를 좌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썹이 점점 가늘어지고 색이 옅어지며 아래로 처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변화가 우리를 피곤해 보이게 하고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이 흐릿해진 인상을 단번에 되살릴 수 있습니다. 풀 메이크업 없이도 단지 눈썹 하나만 손봐도 얼굴이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인상이 또렷해지며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리프팅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눈썹만으로도 인상이 바뀐다는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고 젊어 보이는 눈썹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자연스러운 질감과 톤입니다. 너무 진하고 강한 선은 얼굴을 날카롭고 강하게 보이게 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자신의 눈썹보다 한 톤 밝은 색상의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진한 갈색 머리라면 부드러운 웜 브라운을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다면 토프 회갈색 계열이 은은한 생기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눈썹의 결을 따라 부드럽고 섬세한 선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줄로 쭉 그리는 방식보다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한 올 그려 넣는 듯한 섬세한 터치가 훨씬 자연스럽고 젊은 인상을 줍니다. 여기에 하나 더, 눈썹의 아치를 살짝만 들어 올리는 트릭은 젊고 또렷한 눈매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과하게 올리면 놀란 듯한 표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은은한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하게 아치를 들어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눈이 더 커 보이고 피로한 인상은 사라지며 전체 얼굴이 한층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눈썹을 정성껏 그리기 어렵다면 틴티드 브로우 젤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브로우 젤은 짧은 시간 안에 눈썹의 결을 고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컬러와 볼륨을 더해 자연스럽게 풍성한 눈썹을 연출해줍니다. 거울 앞에 오래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바쁜 날에도 손쉽게 또렷한 인상을 완성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눈썹뼈 아래쪽에 하이라이터나 밝은 톤의 컨실러를 살짝만 더해보세요. 이 작은 터치 하나로 눈썹 아치가 더욱 강조되고 눈매 전체가 들어 올려진 듯한 시각 효과를 줍니다. 눈이 더 밝고 깨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얼굴 전체에 생기가 도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눈썹은 단지 한 부분이 아니라 얼굴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틀입니다. 잘 정돈된 눈썹 하나만으로도 얼굴이 정리돼 보이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눈썹 정리는 결코 과하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섬세하고 절제된 터치만으로도 그 어떤 색조 메이크업보다 더 강력한 변화를 선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눈썹에 별다른 신경을 써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작은 시도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단 몇 분 만에 거울 속 내 얼굴이 얼마나 젊고 또렷하게 달라지는지 마치 나만 알고 있던 비밀 병기를 꺼낸 듯한 기분이 들 테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마주한 순간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5. 머리색과 볼륨의 힘. 얼굴을 환하게 살리는 머리의 마법 헤어스타일이란 단순히 머리카락의 모양이나 길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상을 바꾸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단지 머리를 자르거나 염색을 새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의 색감과 볼륨이 조화를 이룰 때 얼굴 전체에 생기가 돌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환한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그 자체로 우리의 나이 건강 상태, 심지어 삶의 리듬까지도 은연중에 드러내기 때문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외모 전체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윤기가 줄어들며 색깔도 점점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발이 연약해지면서 힘을 잃고 볼륨이 줄어들며 생기가 없어 보이기 쉬워지죠. 이때 특별한 관리 없이 그냥 두게 되면 실제 나이보다 더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와 스타일을 찾는다면 머리카락은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컬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냥 완전히 회색으로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십니다. 은발을 자신있게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그 자체로 멋지고 당당한 선택입니다. 다만 그 은빛이 탁해지거나 노랗게 변색되지 않도록 주 1회 정도 보라색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고 청량한 실버톤을 유지하면 오히려 얼굴이 환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색을 입히고 싶으시다면 단색 염색보다는 부드러운 하이라이트나 로우라이트를 활용해보세요. 카라멜, 허니브라운, 골든브라운 같은 따뜻한 색조는 피부톤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얼굴에 따뜻하고 생기 있는 인상을 더해줍니다. 특히 너무 짙은 검은색은 성숙한 피부톤과 대비되어 오히려 얼굴의 주름과 음영을 더 강조할 수 있으니 살짝 부드러운 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발 계열을 유지하시는 분이라면 밝은 플래티넘보다는 살짝 톤 다운된 골드나 베이지 계열로 깊이를 주는 것이 얼굴을 훨씬 생기 있고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볼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머리카락의 볼륨은 젊은 인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볼륨은 가장 먼저 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머리카락이 축 처지고 힘을 잃기 시작하면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해도 얼굴 전체가 피곤하고 힘없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주 작은 습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 전에 뿌리 쪽에 소량의 볼륨 무스를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이 훨씬 살아납니다.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드라이하면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와 함께 머리카락이 공기를 머금은 듯한 산뜻한 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가르마를 타고 계셨다면 반대 방향으로 살짝만 바꿔보세요. 단 몇 초 만에 얼굴 인상이 달라지고 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일 겁니다. 레이어드 커트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길고 무거우면 얼굴을 아래로 끌어내려 피곤하고 무거운 인상을 주기 쉬운데 레이어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생기고 얼굴 라인이 부드러워집니다. 얼굴이 작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더 어려 보이는 인상이 완성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머리를 너무 자주 감지 않는 것입니다. 잦은 샴푸는 두피의 천연 유분을 제거하여 머리카락을 더욱 건조하고 푸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중간에는 드라이 샴푸를 활용해보세요. 기름기만 잡아주면서도 머리카락에 가벼운 볼륨을 더해주어 매일 감지 않아도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하고 윤기나는 머리카락, 그리고 풍성한 볼륨은 단순히 어려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자신감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머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저 외모를 가꾸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제 머리와 조금 더 친해지세요. 색감을 바꾸고 볼륨을 더하고 새로운 가르마를 시도해보세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오늘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머리카락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삶 전체를 조금 더 가볍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은 바로 당신의 머리카락 안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6. 치과에 가지 않고도 가능한 미소 리프팅. 당신의 얼굴을 밝히는 작은 기적. 많은 여성들이 쉽게 놓치는 아름다움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소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이 미소는 단순한 표정을 넘어서 얼굴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잘 관리된 환한 미소는 얼굴을 밝게 만들고 몇 년은 더 어려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메이크업도 미소 하나만큼 사람을 생기 있어 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솔직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치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예전보다 색이 탁해지고 배열이 조금씩 틀어지거나 얇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이 미세한 차이는 의외로 나이든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얼굴 전체의 생기를 잃어가는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병원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환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조금만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미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반드시 고가의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늘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미소 관리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치아 미백입니다. 커피차 와인 같은 음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에 착색을 남깁니다. 이런 얼룩은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전체적인 인상을 탁하게 만들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죠. 좋은 소식은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치과를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미백 키트나 치약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고 효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 강한 미백제는 치아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 1회 정도 베이킹소다와 과산화수소를 소량 섞어 부드럽게 닦아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극은 최소화하면서도 미백 효과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소가 환해지는 그 순간 얼굴 전체가 밝아지고 자신감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미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은 나이가 들수록 볼륨이 줄고 색이 빠지며 선명함을 잃기 쉽습니다. 만약 당신도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입술의 수분과 광택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보세요. 매트한 립스틱은 일시적으로 세련돼 보일 수는 있지만 입술을 더욱 건조하고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크리미하고 보습감 있는 립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핑크, 복숭아빛 혹은 베리 계열의 색조는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고 미소를 한층 더 어려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립글로스나 립밤을 살짝 더하면 마치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운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죠. 더 자연스러운 입술 볼륨을 원하시나요? 시술 없이도 가능한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누드톤 립 라이너를 이용해 입술 본연의 라인보다 아주 살짝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라인을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평소 즐겨 사용하는 립스틱을 겹쳐 발라주면 전혀 과하지 않으면서도 입술이 도톰하고 또렷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트릭 하나가 얼굴 전체의 인상을 훨씬 더 생기 있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과정을 스스로를 위한 정성이라 생각합니다. 거울 앞에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뷰티 루틴이 아닐까요? 결국 아름다움은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주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과하지 않아도 극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이렇게 작고 일상적인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인상을 완성합니다.
오늘 당신이 미소를 조금 더 환하게 가꾸고자 결심한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선택입니다. 잊지 마세요. 미소는 단지 얼굴의 곡선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굴을 밝히는 순간 나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7. 자세의 예술. 우아함과 젊음을 동시에 되찾는 비밀. 만약 지금 이 순간 나를 더 젊고 당당하게 보이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도구도 필요 없으며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름다움의 무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부 관리도 메이크업도 헤어스타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흐트러진 자세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구부정한 어깨 굽은 허리 내려간 고개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얼굴에 그 어떤 화장을 해도 피곤하고 자신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자세는 단지 겉모습을 가꾸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이며 동시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짓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언어는 누구나 스스로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올곧은 자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당당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며 어떤 말보다 강한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조용히 방에 들어서는 그 순간 어떤 화장도 어떤 옷도 흉내낼 수 없는 기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장면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머릿속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머리 꼭대기에 실 하나가 달려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실이 하늘에서 조용히 나를 위로 끌어올린다고 느끼면 등뼈는 자연스럽게 펴지고 목과 어깨가 정렬되며 몸 전체에 힘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억지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안한 정렬 속에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자세라는 감각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중심이 되는 복부와 등 근육이 약해지면 아무리 일시적으로 자세를 고쳐도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복부 수축 운동, 스트레칭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움직임을 일상에 조금씩 더 해보세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자세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깨입니다. 오랜 책상 생활, 무거운 가방 습관적으로 쪼그라든 자세는 어깨를 위로 끌어올리고 자신도 모르게 구부정한 실루엣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어깨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귀 가까이 올라가 있진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천천히 어깨를 뒤로, 아래로 부드럽게 내리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그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마음까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리를 구부리고 몸을 축 늘어뜨리게 되죠. 하지만 이 또한 습관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등이 의자에 자연스럽게 닿게끔 앉아보세요. 허리 아래에 작은 쿠션을 대는 것도 척추의 곡선을 지켜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참는 게 아니라 몸이 바른 정렬을 기억하도록 돕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살짝 들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는 습관을 갖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은 우리를 더 작게, 더 자신 없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들어 올리고 시선을 또렷이 유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상이 달라지고 나이와 상관없이 더 젊고 선명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결국 자세는 단순한 신체적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굳고 단단한 자세는 단지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 자세 하나, 내 어깨 하나, 내 시선 하나에 조금 더 의식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말없이도 빛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8. 시간 앞에서도 빛나는 아름다움. 피부 속에서 우러나는 진짜 비밀 나이를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생기 있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빛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거치장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은은히 퍼져 나오는 광채. 많은 여성이 꿈꾸는 바로 그 피부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화장을 해도 결국 진짜 아름다움은 건강한 피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탱탱하지 않고 수분도 잘 유지되지 않으며 어느 순간부터 생기 있는 장밋빛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고가의 관리나 시술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단 몇 가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분입니다. 수분은 나이든 피부에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수분을 머금고 유지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쉽게 건조해지고 칙칙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은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피부 겉의 수분도 함께 채워주어야 합니다. 특히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보습 세럼은 수분을 피부 속으로 끌어당겨 머무르게 해주어 피부를 탱탱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결이 차오르고 생기가 되살아나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변화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부드러운 각질 제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표면에는 오래된 각질이 더 쉽게 쌓이고 이로 인해 피부는 거칠고 칙칙해 보이게 됩니다. 그럴수록 강한 필링 제품으로 확실히 제거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 쉽지만 오히려 자극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글리콜산 성분이나 효소 기반의 필링젤을 사용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해도 피부 표면이 매끈해지고 다시 한번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를 얼마나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자주 잊는 것, 얼굴 마사지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사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피부를 되살리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에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생기 없는 얼굴에 다시 빛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옥 롤러 같은 도구를 사용해보세요. 볼턱선 이마를 따라 위로 올리는 부드러운 마사지 동작은 부기를 가라앉히고 피부를 리프팅해줍니다. 그 결과는 거울 앞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름다움은 비싼 병원이나 몇십만 원짜리 화장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히 정성스럽게
내 피부에 귀를 기울이고 돌봐주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피부는 우리의 감정과 생활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하나하나가 결국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 서서 내 피부의 시간을 조금만 더 내어보세요.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부드럽게 각질을 정리하고 손끝으로 마사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피부에 스며드는 걸 느껴보세요. 영원한 아름다움의 비밀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는 언제나 어떤 나이에서든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되어줍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시간들이 여러분께도 저만큼이나 신선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수분의 마법을 새롭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 부드러운 각질 케어의 중요성을 다시 떠올리셨을 수도 있고, 혹은 얼굴 마사지를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기쁨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되었든 지금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하나의 팁이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는 이 채널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잊지 마세요.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